50대 두려운 나이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황금기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비밀, 삶의 전환점, 50대를 맞이하는 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부 50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50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과 50대를 현명하게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 50대 인생의 새로운 시작. 50대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나이이지만 사실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10대보다 20대가,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40대가, 그리고 40대보다 50대가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50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30대, 40대도 굉장히 좋은 나이지만 그 나이에는 인생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40이면 불혹이라 했지만 지금은 그저 옛말일 뿐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수명이 크게 늘어났는데 정말로 인생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삶의 절실함을 느끼는 시기는 바로 50대가 아닐까 합니다. 50대부터는 여러 변화가 시작됩니다. 은퇴를 준비하게 되고 자녀들의 성장이 거의 완결되며 앞으로의 경제적 상황도 점점 명확해집니다. 꿈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 내가 건널 수 있는 강과 없는 강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게 되는 나이입니다. 또한 50대는 몸의 변화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완경을 겪고 남성들은 예전에 가졌던 영예로운 힘과 근육의 에너지가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첫 시기가 바로 5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갱년기, 인생의 환절기. 5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갱년기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갱년기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 이상입니다. 이 시기에는 든 자리는 잘 모르지만 난 자리는 알게 됩니다. 30대와 40대가 모든 것을 안으로 채워가는 시기라면 50대부터는 상실이 시작됩니다. 이 상실의 전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신의 나약함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세월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인생이 내 역사를 잡고 끌고 갈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50대부터는 되면 한다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갱년기는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 관계의 변화, 그리고 신체적 변화가 한꺼번에 폭풍처럼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마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와 같습니다. 이 환절기를 잘 지내면 인생의 전환기를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갱년기는 종종 중년의 사춘기로 비유되곤 합니다만 사실 둘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춘기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시기라면 갱년기는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기입니다. 갱년기의 고독과 불안은 겪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40대와 50대의 비교. 실제로 40대와 50대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50대가 더 좋으신가요? 50대가 되면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가족의 평화는 자녀들이 독립했을 때 비로소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30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고 40대부터는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림살이도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안정되고 매달 월급 걱정을 덜하게 됩니다. 물론 청춘의 시절이 좋았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실수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좋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4. 부모와 자녀 관계의 변화. 50대에 경험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자녀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거나 결혼할 때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란 자녀가 독립한 후 부모가 경험하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의 독립을 환영하고 해방감을 느끼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SNS와 메신저 덕분에 자녀들과의 연결점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소통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는 분들은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녀의 독립은 부모에게 해방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정신적, 심리적 탯줄을 잘 끊어내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자녀 양육에만 집중하다가 미뤄두었던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부 액티브 시니어 시대 새로운 삶의 방식 1.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과거와 현재의 50대는 많이 다릅니다. 옛날 영상 자료를 보면 30대 초반으로 표기된 분들이 지금 기준으로는 50대 이상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현재의 50대는 훨씬 젊어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새로운 노년층의 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란 활동적이고 존경받는 어른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뒷방 노인이 이런 액티브 시니어로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액티브 시니어의 핵심 그룹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베이비 부머들입니다. 이들은 혁명가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4.19, 5.18을 만들어내며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했고 산업화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적 안정감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온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풍요를 경험했고 그 풍요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들이 대거 은퇴하면서도 계속해서 해외여행을 즐기고 건강을 위해 운동하며 우아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과거 혁명가로서의 성향을 그대로 적용해 자신만의 멋진 노년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시골에서 모깃불 피워놓고 부채질하며 지냈지만 요즘은 에어컨 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지냅니다. 여행 갈 때도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멋진 운동복을 입고 개인 배낭여행을 즐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노년의 삶, 남은 삶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졌고 삶의 질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이들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합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노인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브라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BRAVO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B. 뱅킹 경제관리와 경제력을 중요시. R. 릴레이션 사회적 관계 중시. A. 액티버티 활동성 중시 새로운 취미와 팬덤 문화 형성. V. 밸리어벌 컨섬푸션 가치 소비 추구. 5. 아크여페이션 J. 제3의 직업 탐색. 이들은 과거 노인 세대와는 달리 경제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 체계를 활용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팬덤 문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2. 나이 들수록 주거지 선택의 중요성. 나이가 들수록 어디에 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주거지 선택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익숙한 환경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알던 사람들과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 근처를 선택하지만 이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큰 병원 근처에 살아도 바로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앰뷸런스 소리와 같은 위기 상황의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 선택에 있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여유, 둘째는 신체적 상태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실버타운이나 백화점 근처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은 식사, 쇼핑, 문화생활, 심지어 수영장까지 다양한 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편리합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복지관 근처가 좋은 선택입니다. 복지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저렴한 식사, 물리치료실, 수영장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더불어 복지사들이 상주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은 학습 공동체의 역할도 합니다. 50개에서 150개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의 생애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시골에 사는 분들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서로를 잘 알고 돌보는 마을 공동체의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서도 일상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울증, 치매,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부 중년의 품격, 지혜로운 삶의 기술. 1.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행동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욕설입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욕은 내 생에는 욕이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예전에는 지혜를 얻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욕설이 지혜였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지혜롭거나 우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부족했더라도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행동에는 유전적 요소와 성장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우리가 선택하고 배우는 것들입니다. 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조언,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는 것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볼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좋은 것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행동은 자랑질입니다. 특히 또래들 사이에서는 자식 자랑과 돈 자랑을 삼가야 합니다. 자식 자랑은 가장 아픈 자랑입니다.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는 잘 알죠. 어떤 자녀는 잘 되었지만 다른 자녀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 앞에서 자기 자녀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입니다. 돈 자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돈이 아니라 인격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랑질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녀나 돈과 같은 외부의 것들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도 돈도 진정한 의미에서 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더 존경받습니다. 2. 세대 간 이해와 소통. 현대 사회에서는 세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X세대 50대와 G세대 20대 사이의 간극이 두드러집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G세대는 상실의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불안이 높고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입니다. M세대 30대에서 40대부터 독방을 갖게 되었고 명문대학 진학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으며 사회적 사다리는 끊어졌습니다. 집값이 너무 높아 자신의 돈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G세대는 완벽주의와 강박에 시달립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자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며 이로 인한 불안감이 큽니다. 게다가 세월호 사건과 코로나19를 겪으며 집단적 트라우마와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G세대가 성장할 때 세월호가 있었고 그 이후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집단적 추억이 없는 세대입니다. 거기에 코로나까지 터져서 3년 반 동안 마스크를 쓰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비대면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경기 침체를 맞이했습니다. G세대의 부모인 X세대는 이런 자녀 세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X세대는 자유의 세대로 88올림픽, 교복 자유화, 해외여행 시작 등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확 벌어진 경험의 간극으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G세대는 우울하고 때로는 음울한 세대입니다. 파괴당한 자들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때로는 중독이나 자해로 표출됩니다. 이런 자녀를 대할 때는 다그치기보다 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G세대 아이들은 다그치면 안 됩니다. 다그치면 바로 자기 파괴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참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남 탓을 많이 했지만 지금 세대는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불행을 삼켜버립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는 부모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무료 상담 서비스가 많이 있으니 이를 활용해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도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1인 가구 증가와 미래 사회. 최근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출생률은 계속 감소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극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입니다. 출생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인 인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합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포장 식품, 1인용 테이블이 있는 식당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결혼과 출산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감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낮아지면 아이는 저절로 생기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이 많아지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즐겁게 살면서 언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사회적 욕구, 애정의 욕구가 생겨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안전의 욕구 단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욕구가 충족된다면 사회적 관계와 가족 형성에 대한 욕구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선으로부터, 경제로부터,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자유가 구심점이 될 때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빅뱅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자기 안쪽에서 오는 편안함, 안정감입니다. 마무리, 나이 듦의 아름다움, 50대 이후를 준비하는 법. 1. 나이 듦의 긍정적 측면. 가진 것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과거가 좋아서가 아니라 현재에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과거도 괜찮고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진 것을 더 많이 헤아리는 사람들은 현재에 더 만족합니다. 젊음에 대한 그리움, 과거의 성취에 대한 아쉬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하는 태도입니다. 50대가 되면 자녀들이 성장해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자신만의 시간과 여유가 생깁니다. 업무에서의 경험과 전문성도 쌓이고 사회적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청춘이 아름답긴 하지만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보면 실수했던 부분도 많죠. 돌아가도 저는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능력이 크게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이 좋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잘 살아도 충분합니다. 나이 듦은 상실만이 아니라 획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혜, 경험, 여유, 자기 이해, 관계의 깊이 등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이 듦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2. 삶의 지혜, 중년 이후의 행복. 중년 이후의 행복은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시기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과 직장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꿈과 욕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미뤄두었던 공부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질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소통과 교류가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독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같은 가치관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방적 건강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를 실감하게 됩니다. 건강한 신체는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적응력,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3. 중년 이후의 자아 발견. 중년 이후에는 종종 제2의 사춘기라고 불리는 자아 재발견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아와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년에 갑자기 자신의 삶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아 재발견의 과정은 때로는 기존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도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기대나 책임감 때문에 억눌러왔던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열정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자아 발견은 때로는 직업 전환이나 이혼, 이사와 같은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점진적인 조정과 성장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중년 이후에는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보다는 자신의 내면적 만족과 성장에 더 가치를 두게 됩니다. 이는 성숙한 자아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아 발견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욕구와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얽매이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자아 발견은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나이 듦의 아름다움. 나이 듦은 단순히 세월의 흐름에 따른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50대를 맞이하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전반부는 사회적 성공과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후반부는 내면의 성장과 자아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50대는 바로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맞추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유한함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은 또한 감사함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겪었던 경험들, 만났던 사람들, 이루었던 성취들에 대한 감사함이 커집니다. 이런 감사함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 50대를 맞이하는 지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시각과 경험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든 시니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